안녕하세요. 로아컴퍼니입니다. 오늘은 양가의 결혼 허락을 받는 자리인 상견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양가 집안 어른을 모시고 진행하는 식사 자리인데다가 이런 식사 자리를 처음 접해보는 신랑 신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되는 자리입니다. 게다가 부모님도 요새 자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상견례는 많이 접해보지 않으셨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티는 안 내시지만 은근히 긴장하시는 자리예요. 상견례는 부모님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자식들은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이 좋겠지요. 그래서 상견례는 상견례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결혼 준비는 역시 로컴! 상견례는 언제 해야 할까요? 전통적인 상견례는 6개월 전에 진행되며 이때 결정돼야 할 것은 원래는 결혼 날짜, 예물과 예단 등이 있습니다만 요새는 결혼 준비가 빨라짐에 따라서 미리 큰 가닥은 정하고 양가 인사 정도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식장마다 다르지만 저의 경우에는 1년 전에 예식장을 예약해야 원하는 예식장을 구했기 때문에 1년 전에 상견례 하기에는 너무 이른 감이 있어서 양가 협의된 상태에서 상견례를 진행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들은 형식상으로 아이들 결혼은 9월쯤 하는 것이 좋겠지요 정도는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 준비는 상황과 취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경우는 충분히 소통 후에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부모님이 결혼 준비 전에 상견례를 하자고 하시면 양가 협의하에 상견례 후 결혼 준비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예식장을 정하게 되면 예식장 식사를 미리 시식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이때 상견례를 겸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독립된 공간이 보장되는지 보는 것이 좋겠지요. 양가 부모님께서 괜찮으시다면 이것도 상관없겠지만 대화하기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상견례 준비사항입니다. 일정은 양가에 여쭙고 그 날짜와 시간이 가능한 식당 두세 군데 정도를 미리 시식해보며 양가 동선, 독립된 공간 등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는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등이 있습니다. 식사의 종류는 양가 부모님의 취향과 젓가락 사용 등과 같은 식사 예절을 고려해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식사를 하던 코스 요리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스 요리로 해야 하는 이유는 어색한 대화 때문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주 접하지 않는 상황의 식사이기 때문에 한 번에 나오는 식사보다는 여러 가지 요리가 하나씩 나와서 세팅하는 동안 어색한 분위기가 지나갈 수 있어요. 고급스러움도 살릴 수 있지만 어색한 분위기를 모면하기 위함이 큽니다. 그래서 메뉴가 빨리 나와서 마무리하는 느낌이 나야 대화도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너무 빠르다 싶으면 중간에 살짝 나가서 조절해달라고 하시면 되니까요. 참석 인원은 양가 부모님, 당사자, 형제가 있습니다. 양가 인원수는 맞추는 것이 예의이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신랑이 외동이면 신랑 측은 3명이지요. 신부가 형제가 2명이라면 신부 측은 5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신랑의 큰아버지나 할머니 등 가족분들 중 2분을 더 모시고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직계가족 외에는 불편하실 것 같다 하시면 수가 안 맞아도 그냥 진행하셔도 돼요. 저희는 저희 오빠 부부가 와서 저희 가족 5명, 신랑은 외동이라 신랑 가족 3명 이렇게 진행하고 저희 오빠 부부는 끝에 앉았습니다. 다음은 상견례 체크리스트입니다. 답례품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저는 필수사항인 줄 알고 화분, 답례물품 등 고민하다가 부모님께 여쭤봤는데 부모님께서 번거롭게 안 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양가 합의하에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가 아버님들 또는 부모님께서 어색한 분위기를 살리고자 술을 드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식당에 술이 있는지, 만약 없다면 따로 준비해서 가도 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양가 부모님께서 서로 초면이시기 때문에 대화 주제가 끊길 수 있습니다. 양가 부모님 간의 공통점을 찾고 미리 부모님께 귀뜸해 드리는 것이 좋으며 긴장하신 탓에 말실수를 하실 수도 있으니 서로 삼가해야 할 말을 미리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그리고 상견례는 결혼을 논하는 자리이지만 의외로 결혼 이야기나 돈 이야기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되지 않은 이야기를 긴장된 자리에서 하게 되면
서로 자존심 싸움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 이야기 및 돈에 관련된 이야기는 그래서 미리 합의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께서 결혼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하시면 예물 예단 정도 간단하게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도 물론 합의된 선에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께서 긴장한 나머지 본인 자식의 자랑을 너무 많이 하거나 반대로 본인 자식을 너무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겸손함은 필요하지만 자식의 단점을 얘기하는 것은 양가 부모님께 안 좋은 인상을 남겨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서로 가족이 될 사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상대방의 자녀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긴장되는 상견례 당일에는 부모님이 주도하시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날에는 부모님께 존댓말을 하셔야 합니다. 양가 부모님께서 술을 드신다면 신랑은 신부 부모님께, 신부는 신랑 부모님께 술을 따라드리는 센스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복장과 헤어스타일 등은 정갈하게 미리 복장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견례 당일에는 이 정도만 아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사실 결혼 준비하면서 상견례가 과정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으나 가장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허락을 얻는 자리이다 보니 더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언니가 저를 꼭 안아주면서 아가씨는 잘할 거예요 라고 위로해 주었던 게 생각이 나네요. 저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잘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